네, 일본의 강경한 움직임 충분히 예상했던 터라 이걸 막아보고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에서 1박 2일 외교전을 펼치고 왔습니다. 하지만 예정됐던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면담은 일방적으로 취소됐고요. 외교적인 결례라는 항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.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국회 방일단 함께하고 오신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어제 그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니카이 간사장 자민당 2인자이기도 하고요. 또 친한파라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만남이 굉장히 주목됐는데 두 차례 직전에 면담을 취소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우리 국민들 이거 보면서 좀 분노를 했는데 일정은 조율이 다 되고 간 거죠? 아니요, 그렇진 않았습니다. 그렇진 않았습니까? 저희가 이제 그 접촉은 했는데 확답을 예. 못 받은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확실하진 않다. 예.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. 그런데 네. 5시로 그날 7월 31일 날 5시로 이제 예정을 했었는데 2시간 전에 예. 그쪽에서 좀 뭐 자기 내부 당내 회의가 있다 해가지고 예. 안 됐고 그래서 그 다음 날 하자. 그래서 그 다음 날 8월 1일 날 11시 반에 하기로. 예. 그래서 저희들 또 이제 다른 일정도 조율하고 했는데 그 전날 9시에 밤 9시에 그 연락이 왔어요. 밤 9시. 예.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가시기 전에 안 만날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셨을 수도 있을 네, 것 같은데. 했습니다. 예, 아, 그런 생각을 그러셨군요. 했었어요. 했는데 예.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나 연기 취소를 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 국회의원이 10명이 나왔는데 그렇죠. 이거는 좀 결례다. 예. 결례를 넘어서 무례다.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네. 그쪽에서 이제 거듭 죄송하다고 뭐 예. 이렇게 사과하면서 자기네들 내부 사정이 그렇다 했는데 네. 저희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로 추측이 돼요. 첫째는 이제 그때가 굉장히 그 자민당 내에 이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굉장히 미묘한 시점이어서 복잡한 상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. 이미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이제 본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네. 곤란하겠죠. 그리고 또 아베 그리고 그 내각의 분위기를 아니까 예. 이제 거기야 다른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입장이 곤란하니까 네. 회피한 것 같아요. 회피하는 것 같았다. 그러니까 문전박대라 그랬는데 문전박대가 아니고 예. 회피. 그러니까 회피. 뭐라고 이제 답을 주기가 곤란한 상황이니까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회피한 거다.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실 취소하면서 밝힌 이유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이 안보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지금 권력 구조 개편도 이루어져야 되는 이 미묘한 시점에서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예, 아니 그리고 예. 그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이제 우리 목적 아닙니까? 배제를 배제를 무산시키는 거. 예, 예. 하지 말도록 아니면 예. 유예하도록.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회피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어제 일본 의원 측과 조율한 방일 결과물도 보면은 뭐 이견만 좀 눈에 띄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우리 의원들만 또 발표를 했잖아요.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첫날은 가서 예. 그 한일 의원연맹 멤버들 거기에는 이제 누카가 그 의원이 회장인데 자민당의 굉장한 그 핵심 중진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자민당 의원도 여야가 같이 포괄해서 포함되어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 논의를 굉장히 또 별도로 했어요. 간사단끼리. 예, 그런데 자기네들은 공동 성명은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그러면 공동 성명이 아니면 그럼 우리가 입장문을 내겠다.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입장문을 내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는 건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문안을 이제 같이 조율을 했죠.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해서 한국이 발표하는 거는 무관하다. 예.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. 뭐 자민당 제외하고 일본 연립여당 주요 야당 대표들 모두 만나고 오신 상황인데 다 만나보시니까 어떻습니까? 좀 당별로 입장 차이가 있던가요? 아니면 뭐 대체적으로 의견이 비슷하던가요?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야당은 보면 그 공명당이랄지 국민민주당이랄지 입헌민주당이랄지 되게 다 친한파입니다. 네. 친한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특히 이 경제 보복의 문제, 이 발단이 된
그 징용 배상 판결에 네. 관련해서는 하나같이 하나같이 자민당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. 물론 이제 공산당은 제외하고요. 예. 네.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번에 그 일본을 방문할 때 예. 이제 여야 5개 정당이 이제 가서 단일한 목소리를 냈는데 당을 초월해서. 예. 근데 일본도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초당적이다. 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결국은 지난해 있었던 우리 사법부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, 그렇다면 지금 한일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뭔가 우리 측에서 제스처가 있어야 이게 풀린다, 이런 인상을 받으셨습니까? 그러니까 이 모든 갈등, 예. 경제 보복이랄지 화이트리스트 그 국가에서 배제한다랄지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.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지만 예. 작년에 그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입니다. 예. 뭐 신뢰 문제다, 안보 문제다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그거다. 그렇죠. 속내는 예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꼭 그거를 이제 사실 그게 좀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못하죠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일본 외무성과 우리나라 외교부 사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서로의 의견 개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잘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. 네.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본은 이대로 밀리면 안 되겠다.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은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? 예.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니까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발끈한 거죠. 네. 그래서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화이트 리스트 그 배제라는 이제 강수를 두는 것입니다. 그래서 미국이 우리는 이 자산 현금화하지 말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지 말고 이제 휴전을 해라, 이런 중재안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일본은 이거 뭐 중재안 받은 적도 없다,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왜 그러는 걸까요?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그 일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.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해서 아무튼 이 일본의 그런 강력한 의사를 전달을 하겠다. 네.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그 단호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오늘 가기 결정이 됐지만 예. 그게 발효가 되려면 21일이 걸립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이 21일 동안에 이제 서로 뭐 외교적으로 뭐 전략물자 관리 소홀이니 안보에 뭐 문제가 있느니 뭐 이런 건 다 정치적인 수사이고요. 예. 그래서 저는 그 선수들끼리 만나서 예. 핵심 문제를 가지고 네. 그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. 예. 근데 외교적인 해결이죠. 네. 그래서 뭐 1+1, 뭐 플러스 알파. 예. 이제 서로 이 얘기가 서로 주고받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더 진전이 안 됐는데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풀어야 됩니다. 풀어야 된다. 네. 그럼 1+1, 그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이 출연을 해서 뭔가 그 해결을 해보자. 이 안은 일본이 일단 거절을 했으니까 이건 안 될 테고, 여기에서 뭔가 살이 붙여져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조배숙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게 좀 진전이 돼야 그래서 이제 단초를 찾을 수 있을까요? 예,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예. 어떤 형태로든지 좀 그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. 좀 명분 있게 나갈 수 있는 저는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이제 빨리 그 외교적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으로 들어가야 되고, 예.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청와대하고 일본 총리 그쪽하고 한 라인이 있다고 이제 한 라인이 있다. 이렇게 예. 들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통상 문제로 서로 갈등이 심화되면 저는 이게 한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해서 한미일 그 연대 네.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더 큰 국제 관계의 그 좀 평화나 또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그냥 서로 빨리 좀 해결해야 예. 되는 그런 국면이다 생각합니다. 앞서 이게 선수들끼리 만나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,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선수들
어떤 사람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?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께서 그 기자 시절에 일본 네. 특파원도 지냈고 그 인맥도 많으시거든요. 예. 그리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. 아.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좀 나서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예. 생각이 듭니다. 이낙연 총리가 특사로 파견되는 카드를 좀 써봐야 됐다. 이 시점에서. 예. 자,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강경책을 썼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.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예.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한일 간의 오래된 어떤 이제 그런 역사적인 문제 그 해결에 있어서 네. 그 사실 숙제인데 어떻게 보면 또 아베 총리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치인이잖아요. 예. 근데 이것이 국내 정치 상황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예. 됐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에서도 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예,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그 내부적으로 거기로서는 경단련, 계란련이라고 하죠. 예. 예, 그쪽과 깊은 협의가 없이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건 잘못된 조치다 하면서 예. 이런 의견을 그 니혼 게자이 신문 거기다 계속 그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본 통산성 예. 내부에서도 그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베 총리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좀 우리 문재인 정부에 좀 어떤 타격을 입히려고 했다가 지금 오히려 반일 감정이 일어나면서 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예. 또 국내 내부적으로도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일본 아베 총리의 경우에도 정치적인 셈법에 있어서 그렇게 꼭 이익만을 보는 것은 아니다. 그렇죠. 네, 예.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해결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일본이 이렇게 강수를 뒀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면 이제 거기도 국가인데 예. 뭔가 좀 명분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명분을 그래서 줘야 된다.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. 어차피 예. 지금 이 중재에 대해서 일본도 안을 제시를 했고 예. 이게 이 안이 그 전에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이 예. 아니라 그 외교적으로 이 사실 이런 그 얘기가 서로 오고 갔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네. 그 미국이 좀 중재의 역할을 하면 더 모양새가 좋을 텐데 예.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중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거절의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그래요. 예. 네. 지금 대화하자고 우리는 계속 하는데 일본은 대화도 거부하고 만나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지금 목적은 지난해 사법 판결에 대한 불만이 뭐 자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어쨌든 우리는 지금 경제 보복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응책 중에 하나로 나오는 카드가 지소미아, 그러니까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것을 이제 파기하느냐 마느냐 이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지금 강행론하고 신중론이 정치권에서도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? 물론 이제 저희가 그 협상을 위해서 뭐 목소리는 낼 수가 있죠. 그러나 네. 이 카드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이거는 결국 이제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네. 그 한미일 공동 그 비핵화 그 전선을 위한 것 중에 기초적인 것으로 예. 사실 미국이 요청해서 한 거 아닙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카드를 쓰는 건 좀 더 신중해야 좀 된다고 더 신중해야 생각합니다. 된다. 예. 네. 지금 우리 정부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요. 오후에 대통령 또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도 저희가 이제 보도해 드릴 테고요.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. 네.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